거 아니에요, 저희는. 죄송한데 이 시간대로 제가 전화기 차단시킬 테니까 문제가 있으시면 법적으로 대응해주세요. 돈을 달란 얘기예요, 그 돈을. 그게 제일 베스트 하죠, 아무래도. 제가 왜 줘야 되는데요? 저는 억울하죠. 몸이 아파서 기초 수급자 된 사람이고. 괴롭고 슬프고 진짜 바보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 진짜 주고 싶은데요. 엄마도 계속 쿵짝하고 사기당한 게 바보라고 그런 식으로. 자, 해당 상사 대표의 개소리 한번 듣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카사랑 김가은 실장입니다. 오늘 건은 일명 명의도용 사기인데요. 먼저 명의도용 사기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수익금은 개뿔, 원금 이자도 안 갚는 상황이 발생해버립니다. 오늘 오신 피해자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몸이 불편하시는 어머니를 모시며 가장 역할을 하시는 23세 청년입니다. 사기 새끼는 피해자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알고 이를 악이용하려 접근해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지 뒷주머니만 두둑히 챙기면서 본인은 골프 치러 다니고 호화호식을 하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리 건너서 연락이 왔었는데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면 2주에서 한 달 안에 명의 변경이랑 차량 할부 이런 걸 다 다른 사람 명의로 승계해가니까 아무런 피해도 없고 탈이 없다 해서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이제 용돈을 좀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 구매까지 하게 됐어요. 이 차가 벤츠 E300? 이거를 얼마에 주고 구매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캐피탈이나 이런 데 전화 오면은 이제 금액이랑 차량 정보 이런 걸 저한테 문자로 다 보내줬었어요. 차량 금액은 뭐 7,080만 원이라 하라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고객님은 네. 그냥 그대로 캐피탈사에 전달을 했고 네. 그래서 총 캐피탈 금액이 7,080만 원이라고 해서 그 대출이 나왔어요. 대출이 승인됐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돈은 상사로 바로 입금이 된대요. 캐피탈에서 이전이 완료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탁송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주소 보내주는 대로 이제 보내주고 탁송을 받았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걸 다 믿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같이 일했던 형이 있었는데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윳돈을 마련해 주겠다 하고 같이. 근데 그분은 그런 피해가 없으신 거예요? 그 형은 2대. 그분도 자기 같이 아버지 피해가 거랑 자기 거랑 이렇게. 그 형한테는 이제 제가 연락을 전달을 하고 이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운행 정지를 하고 그래요. 11월 1일 날짜로 느낌이 안 좋다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자기도 하고 온다고 저보고도 하고 오라 해서 운행 정지를 11월 1일 날짜로 걸었거든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된대요. 저도 문자로 직접 연락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만 도와주겠다 대신 저쪽에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알겠다 하고 말은 했고 이 사람이 서로를 모두를 못 믿게 이렇게 다 의심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중간에 엄청 혼란스러워. 쟤네들은 지네 거 처리한다고 지금 얘기는 아예 하나도 없거든요.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다 저거밖에 모르니까 자기 손 자기가 흔들어요. 마지막에는 결국에 저보고 자꾸 중간에 도와달래요. 이렇게 해서 돈 벌 사람 없냐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고 제 거는 처리를 안 해주니까 제 거 처리만 되면은 제가 뭐든지 하겠다 협조하는 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제 거는 다 해놨다 하면서 제 거 이제 할부가 없대요. 들어가니까 할부는 그대로 있는데 전산이 다음날 오후 1시 이후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쯤에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전산 마감 전까지는 진행돼요. 오늘 확실하게 다 처리가 되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곧 처리되는데 내일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차량용 매도용 인감만 떼주세요. 이 사람 거 보여주면서. 인감 증명서인가? 그거를 떼서 자기한테 달래요. 이거 주면 안 된다고. 이거 100% 사기다. 그냥 차 찾으러 가자. 이렇게 돼서 돈 얼마 내고 해가지고 위치 추적 어플을 제가 깔아놨었거든요. 갔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경찰 불러서 다 이거 서류 들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차는 견인해가지고 일단 끌고 딴데 안전한 데로 세워놓은 상태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거짓말 한 거 없냐고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다 취소시킨다고 그렇게 알고 대화하려면 지금 바로 전화해라. 그 후로 연락이 안 되고 마지막에 문자 온 게 본인 차 가져갔으니 그걸로 된 거죠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 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연락을 해보셨어요? 거기다가? 점유자 그 사람한테? 네, 처음에 경찰 불렀을 때라서 이제 안에 물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사진 찍자 해서 동영상 찍고 경찰 가고 저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하니까 자기도 돈 1,000만 원 주고 차 대여한 거라고
이라 고객님한테 7,080만 원이랑 할부를 터트려가지고 그때 당시 벤츠 시세가 4,305만 원이에요. 현금 영수증 끄는 거 보니까 4,305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 딜러가 2,780만 원을 편취한 거잖아요. 2,780만 원에 플러스해서 그 점유자한테 대포차로 이 차를 날리면서 1,000만 원을 더 수익금을 받은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점유자는 또 다른 말을 안 해요? 자기도 지금 사기당한 것 같다고 잡히 못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그래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고객님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네, 더 된다고 그랬어요. 하셨어요. 네. 그럼 분명히 자기 지인이나 또 모르는 지인 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사기 수법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고객님이 이거 당하신 거 말고 다른 피해자분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지인들 혹시 내용은 또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3명이에요. 한 명은 자기 아버지 거랑 본인 거 이렇게 2대를 했고요. 또 한 명은 한 대, 그리고 또 한 명은 원래 2대를 내렸었는데 이 사람이랑 통화하다가 속아서 여기 소개해준 형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몰래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몰래 한 개 또 내렸대요. 그래서 총 3대. 2대 했던 형 말로는 우리 지인들 중에 했던 사람 중에는 총 이제 9대가 내려져 있대요.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그 9대 중에 한 6대 정도는 이제 차를 찾은 상태고요. 나머지 3개, 4개는 아직 차를 못 찾았고. 네, 고객님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같이 있는 형들하고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고 영상통화로 봤는데 유령 사무실이라고. 피해자분들을 안심을 시켜야겠고 하니까 중고차 업자를 자기는 좀 크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꼬드기고, 근데 막상 사람들이 그 사무실을 위치를 가보니 그냥 유령 사무실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7,080이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상사로 바로 들어간다고 네. 했었어요. 이렇게. 하는 상사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차값이 4,250만 원, 2,830이라는 돈이 비는데, 그럼 이거는 상사에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고객님한테 돌려받으셨어요 이거를? 아니면 뭐 받은 것도 없고 저한테 거쳐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상사에서 이 할부금 나온 거 차값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아무것도 고객님은 받으신 게 없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한테 넘어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는데 네. 뭐 한테는 따로 말이 없었어요? 몰랐었어요. 저는 아. 그런 걸 그냥 명의 변경만 해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렇죠. 고객님은 차값이 7,080이라고 아신 그렇게- 거죠? 계약서를 고객님께서 쓰신 거인가요? 그냥 제가 쓴 건 아니에요. 대리 서명 하라고 뭐 연락 오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상사에서 아마 썼을 거라. 결국 고객님이 쓰신 건 아니네요, 이 계약서는. 네. 한번 이거는 그럼 나중에 더 알아볼게요, 이게.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집에 등록증이 날라오고 하니까 이제 소득이 재산이 잡혀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자 탈락된다고. 엄마가 11월 1일 날짜로 알았는데 지금 20일 정도 지났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지금 울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사과만 하고 무릎 꿇고 빌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혹시 고객님의 심정은 어떠세요? 괴롭고 슬프고 진짜 바보 같은 짓 해서 제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뭐 현실적으로 말하면 진짜 죽고 싶은데요. 엄마도 계속 축적하고 사기당한 게 바보라고 그런 식으로. 고객님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죠. 이 사기꾼 새끼가 문제지. 얘는 아마 지금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있을 거예요. 고객님들한테 나온 돈 가지고. 피해자의 어머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카사랑은 전화 통화를 해보았다. 네네, 여보세요? 아드님이 일단 우선적으로 어머님을 가장 걱정하시니까 저희 어머님을 먼저 더 안심시켜드리려고 전화통화한 거였고요. 네, 어머님 심정이 어떠세요 지금? 저는 억울하죠. 몸이 아파서 기초수급자 된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려고 야간 근무하고 24시간 뛰는 애인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죠. 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아드님이랑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도록 도움 약속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락드린 거였어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에는 짜라고 얘기 뭐 후원금 뭐 이렇게 있던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 아니, 절대 비용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걱정 마세요. 좀 힘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일단 사기꾼 새끼랑은 연락이 일절 안 되는 상황이라, 아니 근데 이 새끼가 전화는 안 받는데 부재중이 찍히면 문자로 누군지 계속 물어보길래 해당 상사 대표랑 딜러랑 먼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쪽 대표나 딜러도 똑같이 모르쇠 고소무쇠로 나오는 중인데, 확실한 건 피해자가 벤츠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7,080만 원이 표기된 계약서가 캐피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7,080만 원이 전액 대출 진행이 된 것을 저희는 캐피탈 측에 명백히 확인을 했고, 이 말인즉 일명 이중계약서로 딜러는 첫 번째 계약서 7,080만 원으로 대출을 터뜨려버리고, 두 번째 계약서 4,250만 원을 다시 또 작성해 2,830만 원 가량의 세금 신고를 누락시켜버린 거죠. 자, 해당 상사 대표의 소리 한번 듣고 가시죠. 여보세요?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는 딜러가 혹시 거기 있나요? 딜러는 아니고 에이전시죠. 걔는 브로커라고 보시면 돼요. 차를 소개해주는 딜러. 계속 그냥 거래를 같이 하고 계세요, 아직도? 아니, 지금은 전화를 안 받아요. 저 터진기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화를 안 받네요. 아니, 저희 동생이 얼마 전에 그 벤츠 차량을 구매했어요, 이 딜러 통해서. 예,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7,080만 원을 거기 할부해서 나가서 상사로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받은 것도 없고 뭐 이전비나 뭐 나머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요. 네네, 그걸 X랑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씨랑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상사한테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할부를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진행된지는 잘 모르거든요, 저희는요. 말씀을 드리자면 차값 빼고 나머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도 돌려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X랑 둘이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현금영수에서를 이게 끊어봤거든요. 4,300에 끊기더라고요. 예, 계약서를 그렇게 끊어드렸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그럼 더 남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 보내줬죠. 그러니까 그걸 왜 가냐, 저희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는 소득으로 잡습니다. 왜냐면 자기사 그 소득을 빼고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때 할부 진행될 때 제 계약서랑 다 보여드렸어요. 계약서는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보고 네, 그러니까요. 죄송한데 통화해서 사기라서.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저는 왜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뭐 한 것도 아닌데. 도와주셔야죠. 연락이 안 되는데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실적이랑 차를 계약한 거잖아요. 제 고객이 저랑 계약을 하신 게 아니라 신물증 주시고 저한테 거래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맡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풀어야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실까요? 여기서 직판이 찍혀 있는 게 나요. 그럼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 나머지 금액을 주셔야죠. 왜 나머지 금액을 제 동생한테 안 들어가고 2,780이 남는데 이걸 한테 줄까라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랑 고객님 동생분한테 계약서를 다 보내드리고 대리점 해도 되냐라고 여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2,780이랑 나머지 금액이 남잖아요. 죄송한데 그냥 그렇게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저도 전화 별로 안 받고 싶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기 떠나서 돈을 돌려받은 건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왜 어떻게 법적으로만 하라고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죄송한데 이 시간이라 제가 전화기 차단시킬 테니까 문제가 있으시면 법적으로 대응해주세요. 이번엔 상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대표님 맞으시죠? 네, 무시죠? 그 벤츠 차량 문제 때문에 뭐 대화가 돼야지 뭐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다시 전화를 드린 거고요. 2,830이 남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 동생이 하나도 받은 게 없거든요. 그거한테 다 보내줬다고 들었는데요. 한테 왜 그게 가냐 그 말인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딜러로 해서 자기가 소득으로 받아간 거죠. 딜러가 아닌데 어떻게 딜러로 소득을 잡아요? 소득 잡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일단 한테 넘어가는 것도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동생분이 그분을 통해서 데리고 오신 건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제 동생한테 이 돈 나머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마진으로 남길게라는 게 저희는 들은 게 없거든요.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 차 판매한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죠?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그 소득 신고 다 했습니다. 그 신고하시고 싶으시면 신고하시면 돼요. 네, 현금명수에서 끊어봤는데 근데 4,300으로 뜨던데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테 소득 신고했으니까 한테 어떻게 끊어줬는데요, 계산서를? 저희가 그 남은 돈 있지 않습니까? 그 2천 얼마 남았다면서요. 근데 그거 다 소득 신고 다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돈 절대 그냥 신고 안 하고 안 나가요. 제 동생한테 이런 게 고지가 안 되잖아요. 제 동생 알고 있는 게 7,080이라는 게 차 대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 유튜브 카사랑이라는 데고요. 고객님이 이게 명의도용 피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중간에 이 이 장난을 쳤다 하더라도 이제 확인해보니까 이는 딜러 사원증이 없어요. 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쪽 상사 계약서를 쓴 것 같은데, 저희는 씨한테 돈 다 줬고 저희가 뭐 돈을 중간에 뭐 갈착을 하는 게 없잖아요, 맞죠? 당연히 나쁜 애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 차 대금이 원칙적으로는 개인한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인가 그분이 왜 한테 돈을 주라고 했습니까? 돈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다 그거 확인받고 주지. 저희도 그냥은 안 줍니다. 네, 가면
근데 직접 전화해서 신고하라고 하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물면 되잖아요. 기다려보세요. 본인 바꿔드릴게요. 누가 저한테 돈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러면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저도 누구도 모르고. 그렇게 같이 그 차 사달라고 그 사람한테 부탁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니까요, 저는. 그거 한번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렇게 똑같이. 아니 그쪽이 방금 제가 뭐 동의를 했다면서요. 저는 돈 주라는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 온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알았다 치고요. 그거는 제가 그냥 추측으로 얘기한 거고 돈을 달란 얘기예요. 그 돈을. 그게 제일 베스트하죠 아무래도. 제가 왜 줘야 되는데요? 아니 그쪽에서 돈을 줬다면서요 거기로. 그거 뭐 그쪽에서 받으시면 되죠. 그걸 왜 줘야 됩니까? 둘이 짜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린 정상적으로 다 했으니까. 네,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네, 끝까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표란 딜러는 뻔뻔하게 나오는데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두 발 벗고 나서서 피해자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대책 강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진짜 얼척없네요. 요즘 명의도용 사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차는 몇 달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그 안에 발생되는 수익금만 가져가도 일반 직장인 수익이랑 맞먹는데 당연히 이건 불법이니 세금도 안 내고 이렇게 좋은 돈벌이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건 100% 다 구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본인이나 가족한테 하라 하면 될 걸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런 꿀직책을 줄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수익금 몇 프로 때문에 명의 잘못 빌려줬다가는 버는 족족 통장을 스쳐 전부 할부금으로만 빠져나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오신 피해자의 지인만 하더라도 최소 9분 이상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단순히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명의도용 사기는 최대한 공론화를 시켜 깜빵에 쳐넣어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범죄자 사기꾼으로 낙인시켜 더 이상 낯짝을 못 들게 다니게 꼭 만들어버려야겠습니다.